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원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세요? 예, 오늘은 네. 현대리바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리바트는 일단은 네 가지 큰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B2B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B2B 사업 부분은 그 임시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철거하는 그런 가설 공사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B2B 사업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주방, 욕실 가구 등을 이제 판매하는 B2C 사업이 있습니다. 이 B2C 사업 부분은 전체 시장에서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용 가구라든지 빌트인 가구, 우리가 신규로 그 아파트 같은 데 입주를 하게 되면 싱크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빌트인 되어 있는데, 이런 빌트인 가구들을 이제 건설사에다 공급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2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뭐 자재 유통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10%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안에 있는 유일한 그런 가구 제조 유통사로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또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대 리바트 매출 구성에서도 보셨다시피 B2B 사업이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B2B 사업의 현재 좀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 네. B2B 사업은 해외의 공사의 그런 물량들 때문에 물량들로 인해서 좀 매출 비중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부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업이 이제 B2B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그 해외 가설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에 B2B 사업 부분이 이제 역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도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4월에 그 이미 공시가 된 그 이라크 가설공사 수주가 올 2분기서부터는 이제 매출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점에 다가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더해서 삼성물산과 554억 원 규모의 카타르 가설공사를 또 수주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서부터 해외 매출 쪽에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 시장이 상당히 호황을 나타내고 있고, 아파트 착공이라든지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빌트인 쪽 가구들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난해 하반기 실적은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분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올해는 실적 전망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올해는 일단은 지난해 4분기에 1%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B2C 부분에 우리가 판매 채널들을 상당히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정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다시피 B2C 가구 사업 부분의 채널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리바트 몰 리뉴얼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욕실 패키지 리베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전시장도 크게 오픈을 하면서 B2C 부분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B2C 부분의 매출 비중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서부터 이미 3%대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B2C 가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B2B 부분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런 실적 개선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B2B뿐만 아니라 B2C 판매 채널 확대에 따라서 고정비가 올라갈 영향도 있겠지만 또 가구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좀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현대리바트가 용인 공장에 있는데 지난 5월에 완공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이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현대리바트 용인 공장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원래 네. 이 가구 섹터에서 이런 그 물류 창고 그리고 생산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용인의 그 스마트 센터 공장을 준공한다고 했을 때서부터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 3분기서부터는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투자된 그런 용인 스마트 센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400억 원이라는 뭐 거금을 들여서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현재 캐파에서 3배 이상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구 시장 내에서 그런 그 고정비 감소 효과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조금 가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동만 시작되게 되면 분명히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해당 공장을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류 창고로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서부터는 온오프 라인에서 이제 가구를 현대리바트 가구를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 다음 날 오전까지는 배송을 해주는 내일 배송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로지스틱스 관련된 그런 사업군들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가구 부분에서도 동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런 내일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샘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약 700여 개의 제품들을 이렇게 이길 배송 서비스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5,200종에 달하는 제품들을 이길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약 55만 개였던 가구 생산량이 160만 개로 앞으로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평균 그 생산 속도도 5배가량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구를 대부분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이들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라든지 이런 품질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 하반기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투자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이런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지 않았습니까? B2C 시장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저도 이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좀 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주택으로 이사 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구에 대한 그런 관심들, 홈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꾸며 놓고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그 뭐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B2C 시장 쪽에서는 충분히 가구들의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그 카드 소비 섹터 중에서 어디가 좀 많이 컸었냐면 1위가 이제 백화점에서 소비가 많이 늘었었고 2위는 자동차 부분에서 소비가 많이 늘었었는데 이 3위가 바로 인테리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런 그 이슈들 때문이 아니라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평균 가구원이 이제 한두 명 정도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 가구 수의 성장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더라도 이런 그 구조적인 성장들 때문에 가구의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리바트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B2C도 좋고 B2B도 좋은데 최근에 뭐 서울 서부의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좀 열었다고 합니다. 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꾸 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게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까지는 이런 게 그러면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B2C 부분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부 상권의 최대 규모 그러니까 뭐 890만 제곱미터, 890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런 큰 규모의 전시장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리바트 오피스 쪽에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재택근무들이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집 안에 이제 자택 오피스를 꾸미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제품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B2C 시장의 성장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매출액은 15% 정도 증가한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93억 원으로 59%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B2B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인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B2C 부분의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명히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 현대리바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